우리가 사람을 하나 변화시키는 게 쉬운가요? 중력을 거스르는 그쵸.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을 내가 말을 해서 바꾼다? 이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 교육이 뭐야?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불가능한 건가?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고 변화를 이끌어낼 건가?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붙잡는 거는 우리 아이들은 지금 SNS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러움의 기준은 내 옆집 아이, 내 짝꿍이 아니에요. 장원영. 카리나 이런 거예요. 그들의 일상이 나의 부러움이기 때문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예쁜 아이들도 선생님 저 못생겼어요. 저 노래도 못해요.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아이들 안에 내면에 있는 자존감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활동 뭐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 패밀리 브루스 PD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동화 수업 대백과 295의 저자이신 이현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두 번째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지난 영상을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선생님은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좋아서 하는 어린이책 연구회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아라고 합니다. 제가 통로 현아쌤이라는 이름으로 초등교육 멘토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만났어요. 동화수업 대백과 295의 저자로 또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게 네. 아이들을 가르치시면서 안타까운 점 이런 걸 여쭤봐요. 네네. 지금 시점에서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학군지에 사시고 있으시고요. 핫하다고 하기엔 뭐한 7세 고시, 4세 고시, 9세 고시에 그거를 온몸으로 느끼시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어때요? 7세 고시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큰 화두를 던져주고 있잖아요.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이 7세 고시 같은 이 경쟁 시스템 위에 올려놓으려니 지적인 학대 같아서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걱정도 되고. 그런데 또 아무것도 안 시키자니 이 아이가 이제 방구석에서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건 또 아니지 않나.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팡질팡하는 모습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말씀 많이 물어보셔요. 제가 또 있는 곳이 학군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한 아이가 중학년 때 저를 만났는데 너무 책을 좋아하는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을 때면 눈빛이 막 반짝반짝하고 생각에 막 꼬리를 물면서 확장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굉장히 바람직한.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부모님의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잘 따라주고 똑똑한 아이인데 그냥 두면 안 되지 않냐. 우리 애 같았으면은 진작에 시켰다.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겨서 했을 때 늦으면 후회되지 않겠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안 시키기 아깝지 않냐. 이런 말씀을 이제 많이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그 열차에 올라타신 거예요. 선행 열차.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선행도 들어오고 하는데 아이가 착실하다 보니까 그 학원 시스템에 적응을 잘 했는데 저한테 고민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문제는 이 아이가 문제풀이 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좋아하는 책을 읽을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되고 학원에서도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진도랑 상관없는 책 읽는 시간 좀 줄여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니까 이제 독서라는 거는 공부에 도움이 안 되는 되게 비효율적인 활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막 뻗어나갔던 것들이 중단되게 되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성적이 빠르게 오르는 것처럼 또 보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속력이 이제 없는 거예요. 선행을 해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에서 쌓였던 이 기초들이 이 연속적으로 자라나지를 못하니까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비유로 말씀드리면 가슴에 닿게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기초가 없이 선행을 하는 것은 내 발보다 큰 운동화를 신고 뛰는 것과 같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 발이 아직 작은데 욕심에 더 큰 신발을 이제 신기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뛰라고 하니까 자꾸 이제 신발이 벗겨지고 넘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 내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아이가 신고 기초 체력을 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까지 우리가 사교육이 이렇게 들어와서 7세고시다 이게 점점 내려가서 4세고시 들어오고 AI의 물결이 오고 맞아요. 이럴 때일수록 턱 너무 밑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는 저는 읽고 쓰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 발에 맞는 신발을 딱 신겨주면 자기 때가 오면 아이가 뛰고 기고 날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습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기본 자세를 아이가 그런 태도들을 내재할 수 있도록 읽고 쓰는 거를 좀 해주시면 저는 사교육은 사실 필요할 때 아이가 그럼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네,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 공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내 기초 체력이 되면 내가 선별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주체적으로요. 근데 이게 안 된 채 어릴 때부터 끌려다니면 이제 거기는 열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냥 주객이 전도되면서 내가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학원에 이제 계속 돈 내고 시간 내고 하는데 치료는 내가 얻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16년 동안 정말 많은 학생과 부모님을 지켜보셨습니다. 네. 좋은 사교육을 잘 받아서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대학교를 가고 뭐 윤택한 삶을 사는 거 그 비결이 궁금하진 않아요. 사실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특별한 사교육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이가 정말로 좋은 대학에 가거나 네. 좋은 곳에 취업을 하거나 선생님이 그런 승전보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런 승전보를 전해주는 부모님들, 아이들의 특징을 좀 꼽아줄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이제 끝까지 해내는 아이들, 어떤 분야든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유심히 봐요. 유심히 보고 그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모님을 또 유심히 보거든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경향성을 또 가지고 계신가 이제 보는데 그분들을 제가 관찰한 결과 이런 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은 환경 설정을 정말 잘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환경이라는 게 뭐 타고난 환경이 좋아서 이런 환경이 아니라 내가 교육적으로 조성해 줄 수 있는 그 환경, 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이가 눈 떠서 보는 바로 그 그쵸. 환경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교육학의 장이론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려요. 장이론이 뭐냐면 개인의 행동과 사고가 있잖아요. 이거는 그를 둘러싼 환경, 즉 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장. 거거든요. 네, 장.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하나 변화시키는 게 쉬운가요? 중력을 거스르는 그쵸. 의지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나를 바꾸기도 쉽지 않고요. 어렵죠. 어떤 어렵죠. 사람을 내가 말을 해서 바꾼다? 이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교육이라는 게 본질이 그럼 교육이 뭐야? 교육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게 교육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이 불가능한 건가?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고 변화를 이끌어낼 건가? 저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붙잡는 거는 사람을 변화시킬 순 없지만 환경을 변화시키면 이 아이가 나한테 왔을 때만큼은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의 환경을 변화시키면 이 환경 안에 들어있는 그 아이는 변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가거든요. 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작은 한 가지, 특히 가정에서, 교실에서 하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이에게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거든요.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릴 때 다이어트 예시를 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거예요. 다이어트 나 올해 10kg 빼고 싶어. 근데 우리 집 식탁 위에는 쿠키가 있어. 왜냐면 아직 남았거든요. 즐겨 먹었던 쿠키와 초콜릿이 있고 내 냉장고는 텅텅 비었어요. 식재료도 없고 그럼 내가 끼니 때가 될 때 먹을 거 있나 해서 냉장고에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나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절제해야지. 쿵따쿵따 어떻게 돼요? 내 손을 뻗었는데 쿠키가 있어. 네. 그럼 내가 이걸 까먹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내 환경을 바꿔야죠. 내 손 닿는 곳에 견과류가 있어야 돼요. 마카다미아. 그리고 아몬드 제 책상에 있어요. 네. 있으면 내가 배고프기 전에 이걸 내가 먹고 있어요. 그러면 허기가 지거든요. 그리고 내 냉장고에 두유가 있고 그 다음에 구운 계란이 있고 그리고 샐러드가 항상 이렇게 그거 다 먹으면 구비 살찌지. 돼 있어야죠. 그렇지만 이걸 먹으면 내가 초코 과자를 먹지 않죠. 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의지를 믿으면 안 돼요. 나는 바뀌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 환경 안에 내가 들어가야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독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환경 조성 잘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은 보면은 일단 내 아이의 읽기 수준과 관심 주제를 알고 계세요. 네.
뭐 때문에 알고 있냐면 이거 연결해서 말씀드릴 건데 대화 환경이 또 있거든요. 네. 대화 환경을 또 잘 설정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어떤 책을 읽을 수 있는지 아니면 요건 좀 아직 어려운지 요건 재미없어 하는지 일단 수준을 알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요즘 아이가 품고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요즘에 우리 아이가 고학년 돼가지고 감정이 이제 세분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민하고 고민이 많아졌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책 추천할 수 있거든요. 외로운 반장이라든지 뭐 걱정 세탁소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쓱 견과류 올려두듯이 밀어넣는 거예요. 같이 도서관 가서도 이런 책이 있더라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내가 갈급한 책을 읽거든요. 잔소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적재적소에 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학부모님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읽는 책에 대해서 뭘 읽고 있는지를 알고 이것을 같이 읽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상담을 하러 오셨잖아요. 뭐 저도 책에 관심이 많고 이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말씀드려요. 요즘에 그 아이가 그 돌 씹어먹는 아이 계속 읽고 있던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어머님이 학교에서도 그걸 읽냐고 하면서 집에서 같이 읽었다고 막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걸 읽었다. 근데 돌 씹어먹는 아이가 제목부터 돌을 그러잖아요. 씹어먹는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가진 굉장히 고유한 특징들, 그 나의 개성, 컴플렉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아이 옆에서 같이 읽으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로서가 아니라 책을 읽는 한 명의 그 독자이자 사람으로서 나도 어릴 때 내가 가지고 있어 남한테 말하지 못했던 컴플렉스 이걸 이 아이에게 막 얘기를 하고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엄마 잔소리가 아니라 엄마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 이 아이도 자기의 요즘 고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털어놓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유대가 정말 단단하게 되고 상담하러 와서 얘기를 드리면 아이의 이런 부분에서 엄청 잘 파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랑 얘기하면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이게 책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게 피디님이랑 저랑 만나가지고 갑자기 피디님 제가 어렸을 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요 이러면서 뜬금없죠. 네, 얘기하기 뜬금없고 우리 아이도 궁금해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쑥스럽고 이러거든요. 저는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궁금하고 요즘 고민이 있나 뭐 열등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연결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화가 쑥스러워요. 아이들이 민망하고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이 책이 딱 들어가면 이게 통로가 되거든요. 그럼 내가 책 속 인물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을 했기 때문에 내 얘기지만 책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내 마음을 훨씬 자연스럽게 꺼내놓을 수 있게 되고 이걸 통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부모 자식 대화가 아니라 진짜 이 아이가 이렇게 컸나?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으로서 고민에 대해서 나누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정서 교육이 다른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거, 공감하는 거, 표현하는 거, 정서지능 다 발달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대화 환경, 내가 이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싶으면 이 아이의 세계로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경만 만들어주고 너 여기 들어가 이게 아니라 나도 이 아이의 세계에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읽는 책, 관심 있어 하는 책 있으면 같이 읽어보고 이런 걸 같이 좀 공감해 주시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배웠죠. 문화적 자본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책으로 대화하는 이 환경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정말 강력한 문화적 자본이 되거든요. 부모와 아이가 같은 책을 읽고 대화하는 가정 같은 경우는 되게 풍부한 언어 환경을 제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책을 읽고 대화하는 과정 자체에서 언어적 사고 깊어지죠. 논리적인 이런 표현하는 능력이 길러지죠. 그리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돈 문제에 대해서도 부모님이랑 얘기 나눠 역사책 읽을 때는 역사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눠 이게 되는 거예요. 자존감 얘기는 자존감 얘기대로 이야기 나눠 컴플렉스도 부모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아이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남다른 눈으로 봐요. 같은 사안을 보고 같은 책을 읽고 얘기를 했지만 엄마 의견이 다르고 아빠 의견이 다르고 내 의견이 다르고 우리 형 의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다양한 의견 표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도 이 아이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가지고 다양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거고 재미가 있는가 이런 맛을 또 아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이가 정말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저는 문화적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아이가 어떤 걸 느끼냐면 이 독서라는 게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과정이구나. 실제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모님 계세요. 이제 의사 부부셨는데 상담을 오실 때 보통 이제 어머님만 오시거나 아버님만 오시거나 하잖아요. 두 분이 같이 오세요. 근데 오셔가지고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아이와 나눴던 이 책 대화, 이야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서관에 이제 주말마다 가서 책 대화 거리를 막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책으로 우리 아이와 또 책 대화를 할까. 아버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보고 너무 진짜 인상을 깊었었거든요. 사실 아버님들이 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오히려. 그리고 책 추천도 해달라 하시면서 교실에서 어떤 책 요즘에 읽는지 어떤 것이 좋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왜냐면 아이랑 대화를 많이 하니까 본인 자신도 책으로서 이것을 습득을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 좋은 기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책은 끝까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같이 오시는 분 너무 임팩트가 있어요. 같이 잘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1, 2학기를 따로따로 오시는 경우는 있는데 같이 오시면 가정 분위기도 느끼게 되고 이야기 훨씬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같이 가시는 거 저는 강추해요. 너무 저에게도 교사로서도 정말 그 아이에 대해서 훨씬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계기였어요. 지난번 영상에서는요, 부모의 대화를 통해서 아이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또 호응이 있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책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세워주는 그런 실질적인 꿀팁을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제 집에서 바로 해보실 수 있는 걸로 오늘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우리 아이들 열등감 문제 참 중요하잖아요. 열등감 있는 아이들이 자아 존중감 업 이렇게 되는 그런 책과 활동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요런 책이에요. 내 멋대로 나 뽑기라는 책을 가지고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활동인데, 제가 아까 환경 설정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책 수업하면서 가장 신경 써서 구비하는 환경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뭐냐면 바로 짜잔! 이겁니다. 이게 별거 아닌데 빈 카드예요. 빈 카드랑 포스트잇은 항상 곁에 좀 두시면 활용하기가 참 좋거든요. 이 책의 줄거리를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브루스 PD님이 이제 친구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을 봤을 때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학예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애는 춤을 잘 춰, 어떤 아이는 말을 잘해, 어떤 아이는 너무 날씬해. 너무 부러워만 하고 있는데 천막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원하는 이름을 뽑아봐. 그러면 너 그 친구가 될 수 있어.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민철이, 철수, 동규 막 있어요. 피디님 뽑으시겠습니까? 뽑겠습니다. 네, 바로 뽑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뽑았어요. 나 철수 되고 싶어. 철수처럼 춤 잘 추고 싶어. 멋있고. 그래서 갑자기 브루스 PD님이 막 춤을 잘 춰요. 근데 애들이 막 환호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또 저게 좋아 보여요. 말을 너무 잘하는데? 그래서 또 그 친구 걸 뽑아요. 그래가지고 막 앞에서 사회를 보고 웃기게 말을 해요. 아이들이 막 부러워하는데, 이게 희한하게도 이 친구가 부러워서 이 친구의 한 면을 가지고 내가 취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또 갈증이 나. 또 뽑아. 그리고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는데, 브루스 PD님이 춤도 잘 못 추고 이게 원래 난데 춤도 잘 춰, 말도 잘해, 날씬해. 아니,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너가 누구니? 이름이 뭐니? 부모님도 나를 못 알아보는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이 책을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읽으면 너무 공감하는 게, 우리 아이들은 지금 SNS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러움의 기준은 내 옆집 아이, 내 짝꿍이 아니에요. 장원영, 카리나 이런 거예요. 그들의 일상이 나의 부러움이기 때문에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너무 예쁜 아이들도 선생님 저 못생겼어요, 저 노래도 못해요,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아이들 안에 내면에 있는 자존감을 좀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활동 뭐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내 멋대로 개성카드 대작전이라고 했어요. 남의 이름이 적혀있는 카드를 뽑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특징을 탐구하고 발굴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활동은 내 멋대로 형용사 단어 고르기예요. 다른 친구들의 어떤 것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내 안에도 다양한 형용사들이 있거든요. 제가 브루스 PD님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좋습니다. PD님 안에는 어떤 형용사가 있나 지금 요 카드에다가 적어볼까요? 네. 여러분도 이 화면 캡처하시고요. 아이들과 한번 해보시죠. 우리 아이는 어떤 형용사로 자기를 표현할까? 아이도 궁금할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어떤 형용사로 본인을 표현할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닿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내 멋대로 명사 단어예요. PD님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나의 사물에 빗대어서 나를 표현한다. 나는 시계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는 공일 수도 있고 불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요거를 또 한 장의 카드에 써주세요. 지금의 의식의 흐름대로 쓰는 그럼요. 거죠? 즉흥적으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실 때 형용사 단어 3개랑 명사 단어 하나 있잖아요.
있잖아요. 네.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형용사 하나 골라서 명사. 네. 일단 전 불씨를 뽑았고요. 네. 긍정적인 불씨. 네. 왜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저를 보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충전되는 그런 사람이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요거를 이제 아이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실에서 할 때는 이렇게 자기소개 하거든요. 나는 잘 들어주는 거울이야. 나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야. 이렇게 소개하는 아이도 있고 다양한 것으로 이제 자기를 표현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과도 하거든요. 교실에서 한번 해주시라고. 왜냐면 저는 한 사람의 선생님이 이제 변화되면 그 교실 안에 20명, 30명의 아이들이 변화되고 교직 생활 오래 하시면 100명, 200명 아이들이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데 한 선생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써주셨어요. 뭐라고 써주셨냐면 아이들이 숨 쉴 수 있는 작은 텐트다. 이렇게 본인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이거랑 함께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사진에 작은 텐트를 보내주셨는데 텐트가 어디에 있냐면 교실 뒤쪽 한켠에 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 칠세고시 이 영상을 보면 대치동 거리에 스트레스 프리 존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존재만으로도.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 교실에도 아이들이 그냥 마음의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안에 푹신한 거 이불 담요 넣어놓고 그림책과 동화책들 넣어놓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좀 숨고 싶을 때 조금 내가 주눅들 때 그리고 어디론가 좀 가서 좀 숨 쉬고 싶을 때 거기 들어가서 책도 읽고 335 앉아가지고 이야기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만드셨더라고요. 교실에서도 이렇게 선생님들 노력 많이 하시거든요. 집에서도 우리 아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책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들어주셔. 내 마음 알아주셔 하는 작은 텐트를 우리 가정에도 하나씩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항상 이제 좋은 책으로 거실과 교실에 있는 아이들에게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거실과 교실이 분리되면 안 되더라고요. 연결돼야 돼요. 거실과 교실이 연결돼 있고 저희의 공동 목표는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마음이 건강하게 단단하게 키우는 게 우리 같이 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선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작은 텐트 같은 역할을 또 책 대화를 통해서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카드로 할 수 있는 활동 중에 응용 버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나를 명사로 표현하는 거 이제 해보셨으면 몸을 풀었잖아요. 네. 나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 숫자요?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정말 아이들이 다양한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0입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존재감이 없어요.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나는 존재감이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0으로 자신을 표현한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선생님 저 분수나 소수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된다고 하면 저는 0.9입니다. 항상 하나씩 모자라고 빼먹고 실수하고 자책하는 거예요. 또 기억에 남는 아이는 저는 숫자 1, 3, 7, 11, 13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여러 개를 썼길래 이제 물어봤더니 자기는 소수인 거예요. 소수. 0.9 이런 소수 말고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공약수가 없는 수. 너무 고차원적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걸로 본인을 표현했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있으면 돼. 그래서 공약수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아이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1년이 지나면서 정말 변화를 해요. 그래서 이 공약수가 필요 없다고 했던 그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에 정말 작은 텐트가 들어가면요. 나중에는 이 아이가 나는 2, 4, 6, 8입니다라고 자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함께 했을 때의 그 맛을 보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줬을 때 이게 튕겨져 나오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한 아이가 나는 0입니다. 존재감이 없어요. 얘기했을 때 다른 친구들이 에이 뭐야 이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도 왜 이런 걸 써 이렇게 하지 않고 수용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아이 취급을 안 받네? 이런 얘기해도 괜찮네? 이러면서 옆에 친구도 그럼 내 얘기도 슬쩍 꺼내볼까? 하거든요. 이게 한 번 이상한 아이 취급을 받으면 예를 들어 책 대화하실 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왜 너를 0으로 표현한 거야? 0 아니야! 이렇게 이제 하면 아이들은 속 얘기 안 하죠. 괜히 이거 얘기했다가 잔소리만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아이들은 변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을 내가 변화하면 그 환경 안에 있는 아이는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지금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나중에 서서히 변화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수용되어지고 그러면서 친구라는 걸 내가 처음 사귀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실에서. 그래서 이렇게 2468로 변한 아이도 있고 0으로 자기 표현했던 아이도 이제는 1로 자기를 표현을 해요. 나는 정말 유일한
올리원인 한 사람이다로 자기를 표현하게 되고 이런 변화 과정을 보면 가장 뿌듯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맛에 이거 보는 맛에 진짜 아 이래서 선생님을 하는구나 싶은 순간들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 과정이니까 이것도 통로가 돼요. 이런 표현을 가지고 내 마음을 털어놓고 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네. 오늘 거실 안에 작은 네. 텐트와 카드 한 장으로 한번 아이와 소통을 한번 해보시기를 강력 네. 추천드립니다. 네, 요즘 7세고시 이런 이야기 때문에 불안하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에게 한 치수, 두 치수 더 큰 신발 신기는데 선행하는데 이렇게 혈안이 되지 말고 오히려 우리 아이 발에 꼭 맞는 신발을 지금 신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봐 주시고 더 큰 신발, 더 좋은 신발 신겨주는 것보다 우리 아이 발 한번 이렇게 만져주는 시간을 학기 초에는 꼭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좀 주물러 주시고 여기까지 온 것도 사실 아이들 딴에는 너무 애쓴 거거든요. 열심히 컸죠. 네, 열심히 큰 거 고맙다, 기특하다. 사실 우리도 그런 말 듣고 싶잖아요. 아이들도 이런 말 한마디면 또 얼어있던 발이 싹 녹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기 발에 맞는 신발만 딱 신겨지면요. 자기 때에 아이들이 알아서 뛰어다닐 수 있거든요. 기초 체력 쌓아주는 거, 발 만져주는 거, 신발끈 매주는 거 이런 걸 우리 거실과 교실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네,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거실- 얼른 가서 우리 아이 발을 만져주고 싶어요. 아, 네, 거실과 네. 교실이 합쳐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 참 정말요.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 이현아 선생님의 신간 도서 동화 수업 대백과 295 여기에는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제 한 가지 열등감에 대해서 다뤄주셨어요. 근데 네. 여기서 36가지 주제를 다뤄주셨고 아까 오늘 이게 정말로 다양한 활동을 소개해 주셨지 않습니까? 무려 295개의 다양하고 유익한 활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봐주시면 우리 아이의 마음을 여는데도 정말 좋은 촉진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